예, 오늘 이제 추석 연휴죠. 이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2.4도, 폭염주의보까지 발령이 되면서 이게 과연 추석 연휴가 맞나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아예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제 50년 넘게 날씨와 함께 해왔던 기상통보관 김동완 씨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이 소식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채널A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최초 기상캐스터 김동완 통보관입니다. 제가요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늘만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욕먹고 눈이 오면 눈 온다고 또 욕먹고, 이것이 어찌 내 탓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쾌청하던 내 인생에 먹구름이 이게 웬 말입니까? 예, 최성훈 평론가. 오늘 벌써 89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35년생이니까 89으로 이제 별세하셨는데요. 정말 이분이 우리나라 기상 예보의 선구자이자 사실 대명사잖아요. 근데 이게 미리 잘못했으면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수학 선생님이 될 뻔했습니다. 1958년도 이제 12월 달에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4대 원서 지원하러 가다가 당시 이제 기상청 전신이죠. 국립기상원에 거기서 그 기상통보관들을 양성한다는 그 공고를 보고 기상통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려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됐는데요. 그래서 1970년부터 이제 라디오를 시작으로 이제 TV까지 이제 기상 예보를 했는데, 어찌됐건 체감온도라는 말씀도 처음 만들었고, 체감온도. 그다음에 이제 기상 예보를 좀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일익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1997년부터 3년간 한국 일기예보 회장도 지내셨던 산 증인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감기약 광고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막 거기 나왔던 것 같아요. 특정 광고인데요. 네, 그래서 오죽 그 기상 예보를 잘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 건강에도 이제 이것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김진욱 전 대변인, 이 지도 기억나십니까? 김동완 통보관 하면 지도에 직접 매직펜으로 직접 고기압, 저기압, 그다음에 등압선 이거 그려서 날씨 예보했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매일 TV에서 일기예보를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때 보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지금 저 그 지도에 보면 이제 등압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가면서 설명하시는데, 마치 지금의 기상캐스터가 아니라 그 지구과학 일타 강사 그런 느낌이 나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뭐 대륙에 위치한 고기압과 뭐 해양의 저기압이 만나서 지금 강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뭐 그러면서도 또 유머와 위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우가 시집가는 날, 파리가 조는 듯한 더위,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 은유적인 표현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쏙쏙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40여 년 동안 기상 예보를 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생방송에서 원고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설명이 깔끔했으면 오보를 한 번도 안 내신, 그러니까 그 NG를 안 내신, 뭐 그 기상 예보야 지금처럼 슈퍼컴퓨터가 있지 않은 시절에 또 예보를 하셨기 때문에 가끔씩 오보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이 생방송 도중에 NG가 없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일화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까 파리가 조는 듯한 무더위, 여우가 시집가는 날, 장마는 아내의 잔소리, 등등의 여러 가지 또 어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 기상통보관의 숙명이죠. 날씨 기상 예보가 틀리면 그 욕을 참 많이 먹는 것이 직업이 바로 기상통보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에피소드 한 대목 들어보시죠. 라디오에서 1시간에도 두세 번씩 어린이날 오늘 모든 행사는 예보와는 달리 비가 내리기 때문에 취소됐으면 합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희한하게요.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꼭
소풍 가는 날 비가 와서 그렇게 기상청한테 화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또 있었어요. 기상청이 체육대회 하는 날 잡으면 꼭 그날 비가 온다.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 김동완 통보관께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보관 시절마다 퇴근 후에 집에 꼭 밤중에 1시간씩 나가가지고 하늘에 별을 쳐다보는 내가 오늘 한 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께서 부인께서 저 남자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왜 매일 밤중에 1시간씩 나가는 거야? 그런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고 저 어린이날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 예보하다가 기침을 참으려고 하다 기침을 했는데 오늘 이게 건조한 날씨입니다 하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기침한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기침이 나왔는데 그 멘트를 그렇게 한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여튼 그 대중성에 굉장히 있었고 지금으로 치면은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그런데 엔터테이너죠. 사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상의 대중화를 이끄셨던 분인데 어쨌든 본인은 날씨를 읽어주는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날씨를 해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용어들도 아까 제가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친숙하고도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또 위트와 해악이 넘쳤던 제1호 기상캐스터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예, 그 당시엔 기상 통보관이었는데 지금 이제 기상 캐스터라고 그렇죠. 많이 불리는데 중계 방송하는 캐스터보다는 해설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통보관이 되고 싶다,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보할 때 항상 가방에 우산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와서 통보관이 우산이 없이 비 맞으면 야 통보관도 날씨를 못 맞춰서 저렇게 비를 맞고 다녀? 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늘 가방에 우산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성룡원 대변인, 예, 김동완 씨가 근데 국회의원에 출마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높은 대중성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2000년에 16대 총선에 출마했었습니다. 2000년. 그렇습니다. 65세 때인데요. 당시에 경북 김천에 출마를 했었어요. 거기가 본인의 고향이거든요. 예. 당시에 자민련 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10.53%의 득표로 낙선을 했습니다. 예. 높은 대중성과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당시 낙선을 한 이유는 고인 어떤 본인의 한계라기보다는 당시에 자민련이 이제 DJP 연합이 깨진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도 아니고 그런데 TK에서는 이미 DJP 연합으로 한번 정권 교체에 기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2000년도 그 총선에서는 자민련이 17석인가 꽤 그렇습니다. 많이 가져갔었는데.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죠. 그 예, 당시에. 그래 왜냐하면 17석. 대구 경북에서는 자민련을 그 당시에 야당으로 평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김대중 총재와 같이 정권 교체를 했었다는 이유로 예. 이런 한계 때문에 낙선을 했었는데 당시에 선거 비용과 뭐 여러 가지 정치 자금 포함해서 한 40억 원 정도 지출을 했다고 그렇게 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인께서 생전에 많이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치에 출마하면서 다시는 이제 후배들한테 정치에 기웃거리지 마라라는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요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